김덕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은 정확히 침대 옆 탁자 위의 알람 시계를 찾아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거실로 나온 그는 식탁 한쪽 구석에 놓인 검은색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A사 크기의 두꺼운 장부였습니다. 표지에는 김덕수 개인 회계 기록이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 전세금 마지막 달이군. 그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날짜, 금액, 용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강남 레미안 아파트 전세금 15억 5천만 원. 2019년 4월 30일 생활비 150만 원. 2019년 5월 31일 생활비 150만 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똑같은 항목이 반복되었습니다. 생활비 150만 원. 육아용품비 50만 원. 명절 용돈 100만 원. 때로는 서진이 명품 가방이나 민준이 차량 할부금 같은 항목도 있었습니다. 덕수는 계산기를 꺼내 다시 한번 총액을 확인했습니다. 20억 3,200만 원.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5년 전 민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은 덕수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부모가 강남 아파트가 아니면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덕수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간절한 눈빛을,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을. 그래, 아버지가 해줄게. 그 말을 한순간부터 덕수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에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적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준비했던 보험도 중도 해지했습니다. 덕수는 장부를 덮고 커피를 끓였습니다. 믹스커피였습니다. 5년 전까지는 원두커피를 마셨지만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민준아.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얼마나? 50만 원 정도면. 알았다. 전화를 끊고 덕수는 다시 장부를 폈습니다. 새로운 줄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추가 생활비 50만 원. 그리고 총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20억 3,700만 원. 창밖으로 겨울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강남 방향의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피와 땀으로 일군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덕수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지만 곧 채워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볼펜을 들고 첫 번째 줄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바로 민준 부부가 서진의 생일 파티를 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서진의 부모와 친척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인 자리였습니다. 용도 칸은 비워두었습니다. 아직 적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덕수는 장부를 덮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감독하고 자재비를 계산하고 인부들과 대화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장부 속의 숫자들이 곧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민준의 전화를 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강남행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우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위한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서진이 임신 소식을 전했다는 민준의 말을 듣고 축하 인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고급 주상복합 단지 앞에 섰을 때 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경비원들이 로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낡은 점퍼와 운동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504호 김민준 씨 댁에 왔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덕수입니다. 아버지예요. 경비원은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라가셔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덕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60대 남자의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평범함조차 어색해 보였습니다. 15층에서 내려 1504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문을 연 민준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깜짝 방문이구나. 서진이 임신했다니까 축하하러 왔어.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덕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전세금을 대준 이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큰 TV, 벽에 걸린 그림들까지 자신이 알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이는? 친구들과 카페에 갔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자. 덕수는 한우 선물 세트를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각종 수입 식품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유기농 야채, 프리미엄 우유, 해외 브랜드의 요구르트들. 한우 선물 세트를 넣을 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커피 드릴까요? 응, 그래. 민준이 커피 머신을 작동시켰습니다. 덕수가 집에서 마시는 믹스커피와는 차원이 다른 향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덕수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많이 달라졌구나. 네. 서진이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래, 좋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야지. 하지만 덕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돈으로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자신은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아들은 이런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현실을.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어? 누가 와 있어?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거실로 들어온 서진은 덕수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아. 임신 소식 들어서 축하하러 왔어. 아, 네, 서진은 짧게 인사하고는 민준에게 눈짓했습니다. 오빠.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안방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들. 구체적인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10분 후 민준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서진이가 몸이 좀 안 좋대요. 입덧이 심해서. 그래? 그럼 내가 가야겠구나. 덕수는 일어섰습니다. 서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괜찮다. 임신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덕수는 말했습니다. 한우는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몸보신하라고 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준아, 네? 돈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냐?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 회사 일이 안정되면. 알았다. 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덕수는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이 집의 전세금을 대줄 때의 민준. 그때는 아버지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었는데 지금은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인사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덕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꼭 제대로 모실게요. 덕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검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한우 선물비 15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20억 3,715만 원. 덕수는 볼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사는 이 동네의 낮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
강남의 그 화려한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차가운 표정과 민준의 어색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아들을 위한 희생은 여기까지라고. 가계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2024년 2월 14일이라고 적힌 그 빈줄을 이번에는 용도 칸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정산의 날. 덕수는 가계부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진의 생일 파티가 열리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덕수는 평소처럼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타일 시공을 감독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덕수 사장님이시죠? 저는 이 회장 비서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덕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진의 아버지 이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언제가 편하실까요? 무슨 일이시죠?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가능하시면 오늘 저녁 어떠세요? 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6시쯤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장소는 저희가 정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덕수는 현장을 내다보았습니다. 인부들이 열심히 타일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30년 전에는 저렇게 일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에 상처를 입어가며 오후 6시 강남의 한 호텔 카페에서 덕수는 이 회장을 마주 앉았습니다. 이 회장은 60대 후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양복과 시계, 그리고 절제된 표정. 은행 부행장을 지낸 사람다운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일이신지. 이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사실 민준 군과 서진이 문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덕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진이가 임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모로 신경 쓸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요. 이 회장의 말에는 여운이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서진이 친구들이나 동창들과의 모임이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서진이가 다닌 학교나 주변 환경이 이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대신 찻잔을 돌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군도 좋은 청년이고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덕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서진이의 사회생활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장님께서 서진이네 집에 자주 오시면서 서진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덕수는 목이 막혔습니다. 지난주 한 번 방문한 것이 이런 이야기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서진이가 그랬나요?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임신 중이라 예민한 시기잖아요. 이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덕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집에 가는 것을 허락받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회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서진이 생일 파티 말인데요. 저희 친척들과 서진이 대학 동창들이 많이 올 예정이거든요. 네, 혹시 그날은 조용히 가족끼리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덕수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이가 원하는 건가요? 서진이는 아직 어려서 직접 말하기 어려워해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죠.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을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뭐라고 하나요? 민준 군도 서진이 입장을 이해해주고 있어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내 편에서 자신을 배제하는데 동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수는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기분 상하지 마세요. 나중에 조용할 때 따로. 괜찮습니다. 덕수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의 화려한 조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것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덕수는 생각했습니다. 5년간 2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현실을. 집에 도착해 가계부를 폈습니다. 오늘의 교통비와 커피값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정산의 날. 이제 그 의미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덕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민준의 전세 계약서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계약 조건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사님? 김덕수입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상담 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가요? 전세 계약 관련해서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다음 날 아침, 덕수는 다시 가계부를 폈습니다. 이번에는 계산기가 아닌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써넣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이후 회수 예정 금액 20억 3,700만 원. 덕수는 빨간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간의 희생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숫자들이 다른 의미를 가질 시간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덕수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절차와 관련된 법적 근거들이었습니다.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를 고려하면 법무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덕수는 서류들을 식탁에 펼쳐놓았습니다. 전세 계약서, 송금 내역서, 법정 절차 안내서, 5년간의 모든 기록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전세금 15억 5천만 원. 2019년 4월 30일. 생활비 150만 원. 2019년 5월 31일. 생활비 150만 원. 같은 패턴이 60개월간 반복되었습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 덕수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빨간 펜으로 쓴 회수 예정 금액이 선명했습니다. 그 아래에 검은 펜으로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서진 생일 파티. 최종 정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아버지, 서진이 생일 파티 일로 장인어른께서 전화하셨다던데. 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죄송해요. 서진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번에는 알고 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민준아,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민준이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서진이 입장에서는. 그래, 알겠다. 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아들도 아내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다음 날 아침, 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전세 자금 대출 중도 상환하려고 합니다. 본인 명의 대출이신가요? 네. 아들 집 전세금으로 빌린 돈입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상환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달 말까지. 집으로 돌아와 덕수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2월 14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응, 서진아. 아버님, 생일 파티 일로 죄송해요. 덕수는 놀랐습니다. 서진이 직접 전화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다던데. 네,
입덧이 심해서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요. 그래, 이해한다.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꼭 괜찮다. 전화를 끊고 덕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덕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관련해서 상담받으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신가요? 네, 세입자가 동의하시나요? 그건 따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중개인은 서류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법정 기간 준수하시고 계약서대로 진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덕수는 공식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지서였습니다. 임대인 김덕수, 세입자 김민준, 이서진. 해지 사유 임대인의 계약 해지 의사 표명. 해지 일자 2024년 8월 14일. 문서 하단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2월 13일. 서진의 생일 파티 전날이었습니다. 덕수는 마지막으로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항목을 다시 확인하고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20억 3,785만 원. 5년간의 정확한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부터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음. 기존 지원금액에 대한 상환 요구. 전세 계약 해지 2024년 8월 14일. 가계부를 덮고 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일인지.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회장의 정중한 배제. 민준의 머뭇거림. 5년간 당연하게 여겨진 자신의 희생.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침대에 누워 덕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돈을 5년 만에 다 써버린 자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었습니다. 가계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그 날짜가 현실이 되는 날. 2024년 2월 14일. 정산의 날. 2월 14일 아침, 덕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만큼은 서두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면을 마치고 거실로 나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정산의 날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커피를 끓이려던 덕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은 원두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아버지, 오늘 서진이 생일인데 알고 있다.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꼭 따로. 민준아, 아버지가 갈게. 네? 서진이 생일 파티. 아버지도 갈게. 민준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몇 시부터냐? 오후 6시인데 아버지, 장인어른께서. 괜찮다.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5시. 덕수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 정장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와 검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 회장 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집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셨네요. 서진이 어디 있냐? 거실에. 아버지, 잠깐만요. 민준이 당황해하는 사이 덕수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차림의 중년들이었습니다. 대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 이분이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복을 입은 모습이 예뻤습니다. 서진아, 생일 축하한다.
덕수는 서진에게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서진이 당황하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서진이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죠. 덕수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가요? 서진이한테 줄 진짜 생일 선물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덕수에게 향했습니다. 덕수는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5년간 민준이네 집에 지원한 돈의 명세서예요. 첫 번째 서류를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전세금 15억 5천만 원. 생활비 월 150만 원씩 60개월. 그리고 자동차, 인테리어, 가구 비용 포함 총 2억 3,700만 원. 거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덕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지서예요. 8월까지 집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스스로 살아가세요. 이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회장님, 5년간 제가 뭔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덕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도와주는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께는 부끄러운 존재였나 보더라고요. 서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진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타일 까는 아버지 없이. 덕수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앞으로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실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덕수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타일 까는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민준이 덕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민준아, 너는 좋은 남편이 되어라. 그리고 덕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덕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민준이 뒤따라왔습니다. 아버지! 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때 서진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덕수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일어나요, 서진아. 아버님, 임신부가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덕수는 서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요. 정말로.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덕수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정산의 날이라는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5년간의 일방적인 희생이.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진의 마지막 눈물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30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계부를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덕수만의 하루가